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3월 4일 월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총선 전국에서 화제의 인물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화제의 인물은 오늘 여당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야당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문재인 시절의. 임종석은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이낙연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서로 만나서 오늘 돌연 잔류선언을 했죠. SNS를 통해서. 그리고 전화기도 꺼놓고 지금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아마 간밤에 어젯밤에 심야에 양산에 있는 문재인과 임종석, 서울의 임종석이 뭔가 교류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특히 제가 오후에 전해 들었다시피 이낙연이 문재인과 어떤 타협을 했지 않느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타협을 했을 가능성, 그리고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휴전을 한 그 상황으로 오후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의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인물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오늘 김영주 민주당 소속이었죠. 국회 부의장이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했는데 거기에 파란색 넥타이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메고 나왔다. 그래서 SNS에서 이 의미가 뭐냐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민주당 상징색이죠. 또 하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에게 TV 토론을 하자 이렇게 방송국에서 처음에 제안을 했죠. KBS를 비롯해서 TV조선 그리고 심지어 MBN까지 MBC까지 채널A와 MBC까지 했는데 MBC는 완전히 지금 좌편향 방송이죠. 거기 MBC도 토론을 하자고 했는데 한동훈은 오케이 하자 언제라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재명은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토론을 절교한다고 하더니 과거에는 왜 갑자기 피하는 것이냐. 그렇게 불안하면은 나와 토론하는 것이 불안하면은 2대1로 하자. 당신들 둘 나와라.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 김어준. 이 정치무당이라고 불리는 김어준. 그러니까 김어준이 사회보면서 하자. 그러면 하겠느냐. 이렇게까지 압박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그 넥타이 먼저 말씀을 들으면은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 이 국민의힘에 공식 입당식을 했는데 여기서 입당식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등장을 했다. 파란색은 민주당 상징색이죠. 이 사진이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국민의힘 당 색깔은 빨간색이죠. 그래서 주로 빨간 넥타이를 많이 맸는데 오늘은 민주당에서 오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을 배려를 해서 파란색 넥타이를 맸다. 이런 디테일한 것이 이 정치인들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상당히 국민에게 좀 감동을 주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스가 있다. 이것을 그런 차원을 넘어서 정치적 감각이 있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커뮤니티에서는 센스 있다. 감성적인 부분을 잘 터치했다. 적군의 장수를 모셔오면서 한 사선 의원 되면 장수죠. 민주당의 장수를 모셔오면서 최소한의 예우를 표시하기 위해 착용한 것 같아. 이런 반응이 터져나왔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처음 우리 당에 온 김영주 부의장을 환영하고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자, 이런 작은 디테일한 것이 국민의 마음을 좀 움직이는 정치인들은 일거수일투족이 그렇죠. 그 상황이어서 소개를 들었고 민주당 이재명이 오늘 그 방송국들이 제안한 TV 토론을 정식으로 거부를 했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이 굳이 리스크를 떠날 필요가 있느냐. 각종 의혹들이 넘치는데 그 한동훈과 토론회를 하면은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내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땀을 뻘뻘 흘려야 될 뿐만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지금 총선 프레임을 이재명과 윤석열, 윤석열과 이재명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계속 이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 토론을 하면은 한동훈 대 이재명 그러면은 검사 대 피의자, 피고인 이 구도가 되기 때문에 끝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핑계를 어떻게 듣느냐 하면은 오늘 이재명이 이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에 기자들과 만났는데 여야 당 대표에게 제안한 TV 토론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이 내가 계속 요청한 것처럼 난국을 해결하고 경제 파탄, 민생 파탄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라면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다. 이렇게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내 상대는 대통령이다. 또 이 이야기죠. 영수회담 타령. 또 영수회담 타령을 하면서 그것도 안 하는데 무슨 대표회담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대표는 대표끼리 만나야죠. 그리고 집권당의 대표격인데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이것은 핑계를 대는 것이고 이재명은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야당 대표로 자기가 취임한 후에 국정을 놓고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다. 문제가 많다. 시선 돌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피해 나가려고 하는 건데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오전에는 당시에 출근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아니 이재명 대표는 원래 토론을 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자평을 해왔다. 자기들이 잘한다. 이재명이 잘한다 해왔는데 왜 안 하려고 하느냐. 저는 이재명이 시간만 맞춰주면 하루 전에만 알려주면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내용이라든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도 이재명이 이렇게 빼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좀 모양이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산전수전 다 겪은 대선 후보 토론도 다 해봤고 경기도지사 토론도 해봤고 그 숱한 그 토론을 해봤던 또 방송에서도 출연을 많이 했고 그런 이재명이 이 토론 같은 거 해보지 않은 한동훈에게 겁을 먹고 지레 겁을 먹고 피하는 겁니다. 물론 구도를 우려하는 것도 있지만 그 구도를 우려하는 것 자체도 겁을 먹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겁 먹고 피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판해 놓습니다. 과거에 이재명은 TV 토론에 매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고 문재인과 대선 후보 경선을 할 때도 그랬고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본선에서도 줄곧 토론하자, 나하고 토론하자, 왜 도망가느냐 막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계속 토론하자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확정적 범죄 혐의자와는 토론 안 한다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과 경선이 한창이던 2017년 3월에 이재명과 문재인이 대선 후보 경선을 할 때 이재명은 문재인에게 지상파 끝장 무제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이 응하지 않으니까 민주정당에서 국가 지도자가 되려는 후보가 국민 검증을 위한 토론회를 계속 회피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이해 부족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이다. 자, 국민에 대한 이해 부족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이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은 한동훈의 제안에 응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제안은 그 방송국에서 했지만 한동훈은 오케이 언제라도 하자. 시간 내가 맞춰주겠다 했는데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민주당 중진 의원이 언론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이 자기가 잃을 것이 없을 때는 토론의 달인 행세를 하더니 결국 제1야당 당대표 지위에서는 토론을 피하고 있는 것이 참담한 현실이다. 사법 리스크에 각종 논란에 토론해봐야 본인이 미친다고 생각하니 그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학생들과 만난 다음에 기자들을 만났는데 이재명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사에서 누구를 사회로 내세워도 상관없다. 김어준이 해도 상관없다. 김어준이 해도 상관없다. 자, 김어준을 사회를 해서 일방적으로 이재명 편들어도 되니까 토론하자. 그럼 2대1 토론이 되는 거죠. 그거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도 안 해주면서 무슨 토론이냐 한 데 대해서 한동훈은 참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대통령과 토론하고 싶다는 것과 총선 국면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 대표가 국민 선택권의 보장을 위해 토론하겠다는 것과 어떻게 조건 관계가 되느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고요.
1대1 토론하면 이재명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냐. 직격탄을 날립니다. 법카, 대장동 비례가 어떻게 된 건지, 이 성남FC 뇌물이 오고 간 것을 알았는지, 대북 송금은 진짜 몰랐는지 너무나 많아서 쌈프를 썼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건지, 경기도 법카를 쓰면서 공무원들을 몸종처럼 부린 것에 대해서 이재명이 생방 토론에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못 나온다. 자, 이재명으로서는 말만 들어도 조금 좀 슴칫할 텐데 이런 부분들에 정말 이걸 다 물어보면 이재명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거짓말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짓말 하면은 지금 선거 기간이고 이재명은 이제 후보로 등록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공천을 받은 상태지만 후보로 등록을 하고 나서 토론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또 걸리죠. 또 걸립니다. 이재명은 지금 한번 허위사실 공표죄 걸려서 경기도지사 선거 때 친형 강제 입원 그리고 검사 사청에 대해서 선거 때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재판을 받았죠. 그러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뻔했는데 건순일, 김만배 재판 로비에 의해서 간신히 살아났죠. 그리고 지금 또 대선에서 했던 거짓말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고 김bun기에서 몰랐다. 백현동 관련해서 그것은 국토부 압력이었다. 이 거짓말 때문에 또 재판을 받고 있죠. 이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본인은 모든 것이 잃는데 만약에 지금 토론을 했다가 또 거짓말로 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되면은 본인은 또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판을 토론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감안을 하면은 이 총선 전국에서 이재명 한동훈의 TV 토론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